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 진행의 윤석환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에 불었던 벤처 열풍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우리 경제에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사라져가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고도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이 증가하면서 제2의 벤처 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 투자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방안은 무엇인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철규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나오셨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른바 수도권 규제 개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내 창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강원도에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창업에 관한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그 신설 법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네. 이제 2010년도에 강원도 내 한 1000개 업체가 창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101가 창업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182개가 창업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신설 법인수를 기초로 한 것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한 54%, 그러니까 가반수 이상이 전부 서비스업의 창업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17% 내지 18%가 제조 분야, 그제 나머진 건설, 전기, 가스, 이런 분야 순으로 창업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집중진단 강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벤처 투자의 창업이 이 도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아주 원론적인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강원도에서 한 10년 정도 지역 정책을 해와가지고 지금 바이오, 의료기기, 그다음에 소재 이런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벤처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월 24일 날에 대통령께서 왔다 가셨는데 그때 네. 저희가 추천한 게 이제 바디텍메드, 지텍밸리에 있는 바디텍메드라든가 대통령께서 가신 CU 메디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R&D 기반 벤처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R&D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의 2011년 총 연구개발 투자비가 3,40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다음으로다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어떤 토종 벤처 씨앗을 더 뿌리기 위해서는 R&D를 강화해야 되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다가 춘천의 사이언스 파크 같은 또는 강릉의 이제 R&D 특구 이런 걸 좀 조성을 해서 네. 기본으로 튼튼한, 튼실한 벤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강원도에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네. 소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의료기기 쪽으로다가 새로운 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제 뿌리 산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의 기본적인 산업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이 지점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박환조 강원대 창업지원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일선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 박사님께서 두 가지 조건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의 경우 벤처 투자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난번에 벤처 선순환 방안 이렇게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성공한 어떤 벤처 기업가가 후배 기업들한테 재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투자 동력을 마련을 하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앞에서 김 박사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창업 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나 또는 그 창업 지원 관련 그 기관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는 굉장한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예로 작년에 그 강원도하고 저희 그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지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고 하는 걸 이제 조성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창업가들이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건의도 오늘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자, 창업인들의 열악한 자금력과 또 기술력을 보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은 절실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장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지금 갖고 있고요. 두 분께서는 이 장 국장님 말씀 듣고 조금 보완하거나 또 확대됐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 국장님, 강원도의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초점은 내부 창업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여서 지역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그 자본으로 지역의 인력이 창업하는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창업의 이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1인 창업을 합니다. 이제 집에서 하거나 또 외부에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이제 민간인의 창업보육센터에 이제 입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한 시제품 정도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BI라고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시험 생산을 하고 여기에 성공하면 이제 산업단지나 개별 입지에 들어가서 중견기업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자금, 네. 기술, 뭐 정보, 판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장비 지원, 그다음에 창업 강좌, 뭐 세제 강좌 이런 다양한 이제 창업 지원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창업 지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금년도 우리 강원도가 10억 5천 정도를 마련해서 21명의 보육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기술 컨설팅 그다음에 특허 지원,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 지원 이런 창업 지원 내용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성과를 말씀드리면 53개 기업이 매출액을 9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 이외에도 창업을 한번 실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비즈 플라자라고 해가지고 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40세 이후에 있는 분들한테 창업 공간을 지원해주고 PC도 제공해주고 창업 강좌도 듣도록 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에 2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 대한 창업 강좌와 함께 창업 경진대회 또 시제품 전시회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창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판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림스토어라는 시책을 개발해서 온라인 판매 방식과 오프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온라인 방식은 저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GW마트에 입점을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발개하고 또 산업경제진흥원에 직접 전시 판매장에 내다서 팔아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자금 부분이 있는데 자금 부분은 중소기업 경영자금에 특수 목적 자금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억까지 지원해주고 고정금리로 3%로 혜택을 부여해주면서 2년 거치 3년 군분상환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15억 정도로 연리 5%에서 6% 내로 3년 거치 5년 군분상환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도 지원해주고 있죠. 이제 강원신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기본화 신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강원신보에서 지원해준 것 사례를 참고해 보면 최근 3년 동안 1612개 업체 1864억 정도의 보증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통해서 자본 출연하고 또 펀드에는 또 3가지 펀드가 더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펀드라든지 AKGI 상생 펀드, 창업 펀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내부자 창업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20명 이상 또는 20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 투자 정도에 따라서 고용 정도에 따라서 10억에서 60억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해준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들 이외에도 더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토론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범위와 또 어떤 그 분야가 상당히 넓고 다양한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철규 국장님이 자금부터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우선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특정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여건상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폐강지역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페트 기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페트 기금의 1%만 만약에 창업지원 또는 뭐 5% 10%만 기업 유치 지원금으로만 우리가 적립해놨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기업 다 왔을 거고 창업 기업도 많이 좀 일으켰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페트 기금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창업 벤처 업무는 주로 이제 중기청에서 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다 이제 아이디어 발굴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별로다가 저희가 매년 그 아이디어 경진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젊은 지금 서울에서 지금 상상 엑스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일수록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뭐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아이디어 자체를 팔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좀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인중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폐강지역 기금은 1년에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강원도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뭐 창업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원해 주고 이제 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투자 유치,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개선 이런 데 다양한 분야에 이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지원의 한정 범위가 강원도 전 지역이 아니라 폐강 지역 4개 시군에 국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김 박사님께서는 이런 재원을 많이 활용해서 창업 부분에 많이 활용한다면 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뭐 원래 그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지만 그때 그 장 국장님이 그 실무 담당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우리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벌써 한 13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한 300개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로는 한 800억,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되고, 고용 인원도 한 600명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들어가서 졸업 기업을 보면 졸업한 그 기업들의 수가 한 466개 정도 됩니다. 전체 강원도에서. 졸업 기업들이 한 46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들이 한 8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퍼센티지로 하면 한 25% 남짓 있게 되는데, 물론 그 창업 이후에 그런 그 생존 비율에 비해서 그게 뭐 낮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생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육센터를 졸업하고 나서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스트 BI의 어떤 그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강원도 내에 그런 이제 포스트 BI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졸업 직후에 그런 그 업체들이 입주하기에는 조금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수출 지원들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수출 지원이나 또는 그 물류 그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 그 창업보육센터들을 통해서 그 입주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포스트 BI를 말씀드리죠. 이제 포스트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이제 BI에서 이제 포스트 BI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이제 BI에서 포스트 BI로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 있는 기업이 넘어가거든요. 아까 그게 한 20% 정도 보는데 거의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BI를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춘천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나 운영돼 있고, 춘천 바이오진흥원에 또 운영돼 있고, 원주 테크노밸리에서 단 운영돼 있고,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돼 있고,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공실률이 있습니다. 아직 잘 오는 분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스트, 이제 BI,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정말 잘 육성을 해서 포스트 BI로 넘어오게끔 하는 그 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많아지면 포스트 BI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또 성공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근데 이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성장해서 포스트 BI까지 안 가고 바로 산업단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잘 살펴서 보면 포스트 BI는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자금 문제 가운데 강원 헨젤 투자 매칭 펀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조금 전에 이 백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창업자 가운데 또 지원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창업자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이 강원 헨젤 투자 매칭 펀드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제 엔젤 투자 펀드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이제 국내 경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내 엔젤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전부 서울 쪽에 있고, 인천 쪽에 있고, 뭐 대구, 대전 이런 쪽에 있다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실제로 창업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실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먼저 찾습니다. 내가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쭉 찾아보고, 투자자를 찾으면 이제 지역 엔젤 투자 관리기관에서 신고를 해서 1차 검토를 받고,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한국 벤처 투자에 옮겨갑니다. 한국 벤처 투자에 옮겨가면 한국 벤처 투자에서 현지 확인을 가고, 그 아이템이 엔젤하고 연결 가능성 있는지, 투자에서 다시 수익을 얹어서 환원될 수 있는지, 또 그 제품이 타 제품과 경쟁력이 있는지, 수출이 가능한 건지 등등등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제 공적 자금으로, 이제 엔젤 자금에 공적 자금이 반이 있고, 엔젤 투자자 자금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50%를 엔젤 투자자한테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찾기를 바라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제 활성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희망하는 그 창업 기업들의 리스트를 최근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놓고 이제 엔젤 투자자들 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룹과 투자자 간의 매칭 고리를 많이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서로 이게 매치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하면 좀 지금 부진한 게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백환조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원래 그 중소기업청에서 조성한 그 모태 펀드에 우리 강원도청과 저희 그 강원대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30억 규모로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엔젤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한 금액에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그 활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좀 일단은 그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초기 단계의 그런 창업하신 분들이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어떤 대출을 받는 네. 거에는 굉장히 익숙하신데 네네. 어떤 투자자, 외부 투자자를 이렇게 자기가 하는 그 기업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네.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된다 이런 거지만 혹시라도 그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내가 하는 사업에 뭐 자꾸 관여를 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고 또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창업 초기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격 요건도 좀 갖추어 가지고 그 지금 그 우리 강원도나 또는 그 우리 지역 매칭 투자 펀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좀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 아이템이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 자격에 미달이 되거나 이게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는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업 아이템을 좀 현실성에 맞게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세계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기술 개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즉 기술 개발에서 그 제품과 다른 제품이 확실히 뛰어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자격이 모자라는 기업들이 많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해줘야 돼요. 기업들한테 보완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기술 지원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다시 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아이템을 확실히 가질 때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투자가 할 거다. 또 엔젤 투자가 모여들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유중 박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에 한번 제가 엔젤 투자를 한 15년 전에 2번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이 펀드에 대한 투자의 수요자와 이제 공급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먼저 이 투자에 대한 그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강원도에 많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플라즈마, 뭐 희소금속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그 엔젤들이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쉽게 이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외부인들이 그걸 잘 이 엔젤 투자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 쉽게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태백의 이제 그린 사이언스라고 사실은 창업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업이야말로 저는 벤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업이 뭐냐면 플라즈마 기술, 아마 뭐 사회자님도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을 해서 폐석탄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는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네. 또 CO2가 발생하면 그 CO2를 포집을 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야말로 CO2 프리한 그런 아주 첨단 벤처 기업인데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일반 엔젤 투자들이 상당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엔젤 투자자가 결국은 투자에서 첫걸음인데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전부 다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말라, 엔젤에.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 이 창업 처음 모태펀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좀 홍보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 박사님께서 이제 그 이봉주 박사님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CTL 사업입니다. 플라즈마와 폐석탄을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 CO2도 포집하는 기술. 이게 세계적인 기술인데 이봉주 박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건 누가 평가할 것도 안 되고요.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본인이 이제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서 투자자들이 한 2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고 강원도가 여기에 적극 지원해 주겠냐 하는 의사도 저희가 표시해서 투자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나 일반 기관에서 사실 평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김윤주 박사 말씀대로 투자 희망하는 기업들이 투자가 용이하도록 기술 스펙도 잘 만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하고 또 투자하면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면 또 그런 지원 기관이 있다 그러면 투자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발굴하고 창업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또 물론이고요.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 창업주를